한군의 신분증 첨부사민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유사에 첨부사민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한인이 천부인 세계를 환웅에게 주어서 인간 세계를 다스리게 했다. 그러니까 천부인 세계를 환웅한테 주어서 인간 세계로 내려보낼 때에 인간들이 환웅이 하늘에서 보낸 자신들을 통치할 수 있는 천권을 부여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신표를 주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첨부사미는 그 이전에 부도지에 보면은 황궁시가 마고 출성을 할 때에 모든 마고성의 사람들한테 모두가 하나라고 하는 그 신표로 천부를 나눠줬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래서 이 천부사민이라고 하는 것은 천부를 어떤 도형이나 문양으로 그리거나 새겨서 신표, 신물로서 가지고 가도록 한 그런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천부사민을 부도지에 있는 내용과 결부시켜서 해석해 놓은 말이 있는데요. 천지본음은 천지 자연의 원래의 소리다. 그런데 소리는 그 모습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그리하여 천지 본음의 상은 천지 자연의 그대로의 모습인 것이다. 이 말이 평범한 말인 것 같은데 상당히 의미가 깊은 말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천지 본음이 세상 모든 만물의 시작인데 그 본음에서 음이 울려서 향이 나오고 그 음향에 의해서 물체가 나타나고 형태가 나타나죠. 그 형태의 그림자가 우리가 보는 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지 본음을 어떤 상으로 그려낸 것이 원방각, 삼태극, 천지인,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쉽게 위조하지 못하도록 새겨서 만들어낸 것이 청동경, 청동검, 청동경, 혹은 이제 옥구술로 바뀌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를 천부사민이라고 일반적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천부사민 그러면은 청동검, 청동거울, 청동방울, 이 세 가지를 천부사민으로 해석을 하는데 특별한 이론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군의 신분증이 바로 천부사민이다, 이렇게 결부지어서 결론을 내고 이후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주제에 대해서 천부사민의 흔적, 그리고 제사장, 사제 신분증, 천부사민, 그리고 천부사민의 의미, 이렇게 세 가지의 소주제로 나누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뭐 신분증이라고 하면은 다들 한 가지씩은 이상은 가지고 계실 텐데, 신분증에는 발급 목적이 명시가 돼 있고요. 특별히 또 위조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증은 위조를 하도록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뭐 식별 부호라든지 번호가 있고, 이 신분을 보증할 수 있는 기관이나 기관장의 어떤 특별한 표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급 일시와 유효 일시가 명시되어 있고요. 이런 것이 일반적인 신분증의 개념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민등록증, 뭐 운전면허증, 이런 것도 신분증이고요. 여권 같은 것도 신분증이죠. 그리고 이 신분을 보증할 수 있도록 보증하는 사람이 인장을 찍어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신분증에 기록된 사람이 맞다 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인증서의 인장이 찍히죠. 화폐도 그 가치를 보증할 수 있는 인장이 있습니다. 위조하지 못하도록 홀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특수 도안도 있고. 그래서 흔히 화폐에 보면은 한국은행 총재, 그리고 도장이 찍혀 있죠. 인장이. 그 인장이 바로 천부사민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직자들도 신분 보증을 하는데 그 신분증에는 관인이나 직인이 찍혀 있죠. 그 관서에 장이 그 사람의 신분을 보장한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대로 올라가면은 고대에도 신분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흔히 사진을 사용할 수가 없던 시절, 그 시절에는 특별한 그 물질에다가 새겨서 그리거나 하는 것이 부하고 패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라고 하는 것은 신표 두 개를 쪼개서 나누어 가졌다가 나중에 서로 짝을 맞춤으로써 증명을 하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고주몽과 유리왕자가 고주몽이 떠날 때에 일곱 모가 난 돌 위 소나무 밑에 무엇이 있다, 그걸 찾아가지고 오면은
아들로서 인정해주겠다. 그래서 그 유리왕자가 고민하다가 일곱 모관한 주춧돌 위에 있는 소나무 그 기둥 밑에서 아버지 고주몽이 숨겨놓은 부러진 칼을 가지고서 고주몽을 찾아가죠. 그래서 그 칼을 서로 견주어보고 맞춰보니까 딱 들어맞았고, 그래서 고주몽이 너는 내 아들이 맞다. 그래서 고구려의 이대왕으로 인계를 하게 된 것이죠. 신데렐라의 유리구두도 말하자면 그 부와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패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마패가 대표적인 것이죠. 그 마패라고 하는 것은 상서원이라고 하는 데서 만들어냈고요. 고려나 조선시대의 남자들의 신분을 증명하는 게 또 호패라는 게 있었어요. 이것도 이제 패 종류입니다. 그 다음에 골패도 있고 마작도 있고 화투도 있는데 화투패라고 그러죠. 뭐 마작도 패라고 그래요. 이것도 정말 패 종류입니다. 공로패, 기념패, 감사패, 뭐 인명패. 바로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천부사민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바로 인명패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패는 상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어내는데 이 상서원은 옥새라든지 그런 것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상서원에서 이 마패를 발행하고 이 마패는 언제 만들었다는 것이 또 있고 말을 5마리를 지명할 수 있는지 또 3마리를 할 수 있는지 말을 한 마리만 지명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또 그 위로 올라가서 왕이나 임금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옥세죠. 요즘에는 이제 국가의 국장 국가의 인장이죠. 그런 것들이 바로 천보사민의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군은 군장이고 제사장이었습니다. 단군이 어딘가로 곳곳에 가서 다 통치를 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군 대신에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때 그 단군을 대신하는 사람들한테 단군을 대신했다고 하는 징표로서 신분증과 같은 첨부사면을 주어 보냈죠. 그래서 제정일치 시대에는 배달국 시대와 단군조선 시대에는 제정일치 시대였고 단군조선 폐관 이후부터 제정분리시대라고 우리가 흔히 분류를 합니다. 제정일치 시대에는 제사장이 곧 정치적 군장, 그러니까 제사장이 곧 바로 왕이고 임금이었다는 것이죠.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은 말하자면은 로마 교황청의 교황이 미국 대통령을 겸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 경영 조직이라든지 이런 지방자치 조직 이런 것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단군 조선 시대나 지금이나 결국은 같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달랐지만은 그래서 단군이 제사장으로서 정치적 군장으로서 한 국가를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많은 하부 조직과 그 조직장들을 거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 끝으로 가면 말하자면 마을의 동네마다 있었던 이장이 있겠죠. 지금과 같은 이장. 옛날에도 그런 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시골 동네에 가면은 이장과 같은 사람이 무당 역할도 하고 이장 역할도 하고 그것이 바로 제정일치시대였고 이장이 따로 있고 무당 즉 샤먼이 따로 있고 그것이 이제 제정분리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정일치시대나 제정분리시대나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할 때는 특별한 복식을 갖췄는데 제사장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그 샤먼들의 복식과 같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이라든지 샤먼의 복식이 지금 상당히 많이 보존되고 발전되어 온 것이 바로 카톨릭 사제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카톨릭 사제들의 그 조직이라든지 구분 이런 것들이 단군 시대에도 그대로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카톨릭의 교황을 뽑는 방법이 그 화백제도인데요. 지금도 그 화백제도로 뽑지는 않습니다. 교황을 화백제도로 뽑다가 이제 서로 마음이 잘 안 맞고 선출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수결로 한다고 그래요. 근데 교황 뽑을 때 화백제도를 했듯이 단군 조선 시대에도 부족장들이 모여서 단군을 선출을 할 때에 화백제도로 뽑았습니다. 그 단군이 아들이 부족장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으면은 그 단군의 아들이 그 다음 차기 단군이 되는 것이고 부족장들이 그 단군의 아들을 제사장으로서 인정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단군의 아들이 아닌
부족장 중에서 새로운 단군이 추대가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환단곡이라든지 이런 것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사제들의 복식, 복장의 그 색깔, 또 몸에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장신구들로 해서 가톨릭 사제들이 이제 말하자면 계급이 구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단군 조선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세계적으로 제사장, 샤먼들의 복식이 비슷한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에는 관을 쓰는데 이것이 이제 신라의 금관으로 발전된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요. 손에 이제 창 같은 거, 청동으로 된 두껍을 씌운 그런 것들이 있고요. 목에는 청동 거울을 걸고 있고, 청동 방울을 걸고 있고, 허리에도 방울을 걸고 있죠. 이 청동 두껍, 지팡이, 이것이 이제 서양으로 가면은 지팡이가 되기도 하고, 청동 검으로 바뀌기도 하죠. 요즘에도 그 샤먼 무당들이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장신구나 용품들을 보면은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샤먼들이 있는데 이 샤먼들은 비슷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복식이라든지 장신구라든지.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고 한 그 주제인 청동곰, 청동검, 그 다음에 청동령, 이렇게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샤먼들은 주로 마을마다 있었죠. 마을마다 있었던 그 샤먼들도 다 단군입니다. 단골레 그랬죠. 그래서 이제 큰 무당, 작은 무당이 있고, 대단군이 있고, 소단군이 있고, 그런 개념인 것이죠. 그 단군이 자기가 통치하는 모든 곳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소단군들을 파견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정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샤먼, 힐러의 역할을 했습니다. 샤먼들은. 그래서 무병장수, 풍요를 기원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세계 곳곳에 그 샤먼들의 문화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면서 샤먼이고 힐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몸에 지니고 있는 중요한 것들, 그것이 바로 천부삼인이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청동검, 청동거울, 청동방울이죠. 우리 민족의 청동기는 아연청동기라고 하고 중국의 청동기는 주석청동기라고 하는데 흔히들 청동기를 구리하고 주석을 섞었다고만 알고 있는데 이 조상들이 만들었던 청동기는 그거에 납, 은, 금, 아연, 니켈 같은 금속들이 소량씩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청동기 다음에 철기가 왔다고 하는 역사 시대 구분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이 정도로 고도로 정밀한 합금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철기 하나를 못 만들었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청동기는 지금은 우리가 보니까 시퍼렇게 녹이 슬었지만 만들던 당시에는 노쇠처럼 황금색으로 번쩍번쩍하는 것이 바로 청동기죠. 그래서 우리가 청동기 하면은 이렇게 녹이 쓴 것만 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동경은 만들던 당시에는 황금빛으로 번쩍번쩍하는 그리고 세밀한 문양이 새겨져 있는 그런 거울이고 그래서 이것은 아무나 만들 수도 없고 그런 청동을 만들 수도 없고 청동 거울에 새겨져 있는 그 강다란 그 문양들을 일반인이 도저히 위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주고 가도록 했던 것이죠. 다뉴 세문경이라고 이름을 붙인 그 이유가 고리가 있는데 고리를 뉴라고 하죠. 그 뉴가 우리나라 국보에도 두 개밖에 없는데 이 뉴가 두 개만 있으면은 그냥 뉴 세문경 할 텐데 다뉴라고 하는 말을 붙인 것은 뉴가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추적해 보니까 뉴가 여러 개 있는 세문경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21.2cm 직경 그 안에 13,400여 개의 가느다란 실선을 일반인이 도저히 위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목에 걸고 있으면은 어느 지역에 가든지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단군이 보낸 우리를 통치할 수 있는 천권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다 혹은 통치자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런 것이 없으면은 백성들이 누가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서 지금의 도지사라든지 군수라든지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뉴가 하나밖에 없는 세문경도 있고 뉴가 하나밖에 없는 조문경도 있어요. 조문경은 그 문양이 상당히 그 조악해요. 이런 것은 아마도 시골 동네 이장이나 뭐 이 정도 수준까지 주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문경은 이제 단군이
직접 임명을 한 사람들한테 줬겠죠. 그래서 1류, 2류, 3류, 4류, 5, 6, 7, 8, 9류가 이제 최고 현재까지 발견된 것으로는 이제 가장 많은 류죠. 그래서 이 류라고 하는 고리에는 아마도 예쁘게 물들인 색깔의 그 실을 꿰어가지고 가닥을 꼬아서 뭐 아름답게 장식을 해서 목에 걸지 않았겠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뉴가 있는 쪽에는 가느다란 그 문양이 있는 것이죠. 문양을 그렇게 가느다란 실선으로 새겨놓으면은 햇볕을 받아서 반사를 할 때에 눈이 부시지가 않고 그냥 뿌옇게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쪽에는 이제 그 맨질맨질해서 햇빛을 반사를 하게 되면은 거울처럼 눈이 부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천부삼인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청동검인데 이 청동검을 비파형 청동검이라고 우리는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근데 비파형 청동검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누가 붙였겠는가? 아마도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붙였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비파라고 하는 악기를 닮아서 비파형 청동검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이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지 말고 불꽃형 동검이라고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청동검, 비파형 청동검이 먼저 만들어졌겠습니까? 비파라는 악기가 먼저 만들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비파라는 악기가 아무리 봐도 청동검보다 늦게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이 청동검에다가 비파형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비파라는 악기를 닮은 동검이라기보다는 불꽃을 담았다고 해석을 하는 것이 우리의 국학 입장에서 굉장히 적합하고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천부삼인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고찰을 해볼 때에 이 검은 불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야지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횃불 같은 거 이런 것을 나무에다 길게 해서 들고 있는 것이나 자루를 길게 한 청동검이나 같은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과 칼은 우리 조상들이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했어요. 불과 칼을. 그래서 청룡 언얼도 관우가 썼던 무기라고 하죠. 이 청룡 언얼도를 가만히 보세요. 용이 입에서 불을 뿜고 있는 것을 그대로 형상화시켜 놓은 게 청룡 언얼도입니다. 또 청룡 언얼도와 같은 비슷한 여러 가지 옛날 무기들을 보면은 용이 입에서 불을 뿜고 있는데 그 불이 바로 칼날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칼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아니겠느냐. 칼은 곧 불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런 청룡 언얼도 모형도 모형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자세히 살펴보니까 무속인들이 썼던 것 같은데 거기에도 이렇게 용이 불 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검은 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청동 방울이죠. 우리가 태양, 해 이것을 한자로 쓸 때 날일 이렇게 쓰죠. 날일자를 쓰는데 이 날일자의 원형은 동그라미 안에 까만 점을 찍어 놓은 글자가 변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날일자 한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울이 바로 태양을 그대로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난자 속에 정자가 들어가면 새로운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방울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을 상징하기도 하고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새로운 생명이 되기도 하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알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와 알이 합쳐진 것이 바로 방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허물어지고 없는 일제가 만들어 놓은 조선 총독부 건물, 이 건물을 김영삼 대통령 때 허물어 버렸는데 첨탑이 있어요. 가운데 둥그런 돔형의 지붕 꼭대기 위에 뾰족한 첨탑이 있었는데 이 첨탑이 지금 독립기념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첨탑을 프레임으로 드러냈더니 그 속에서 청동검, 청동거울, 그리고 옥으로 된 구슬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바로 이 천부사민을 그대로 이어받았는데 일본인들은 청동방울 대신에 옥으로 된 구슬로 바꿨어요. 일본이 천황이 바로 이 세 가지 천부사민을 가지고 있었고 그 천부사민을 조선 총독부 건물 꼭대기에다가 비밀리에 감춰놓고 바로 우리 조선을 식민지 지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부사민을 아주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일본 천황가에는
우리 단군 조선의 천부사민을 그대로 전수받아가지고 보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이 그 태양을 상징하는, 숭배하는 그 모든 문화는 우리의 문화로부터, 철학으로부터 퍼져나간 것이다. 저는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주령은 8가지 형태의 황금빛으로 번쩍거리는 방울이고, 청동방울을 흔들면은 속에 이제 씨가 흔들려서 방울 소리가 아주 상단전을 자극하는 그런 고주파의 소리가 들리죠. 그런 소리를 많이 퍼뜨리면 꽹과리 소리와 비슷하죠. 그런 소리를 주파수가 높은 소리를 들게 되면은 농사 지을 때 병충해도 없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홍학을 울렸다고 하는 것이죠. 농사 지을 때. 근데 팔주령의 방울 그 안에 청동으로 된 씨, 즉 구슬이 들어있어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팔주령을 봤더니 청동으로 된 그 구슬이 아니고 콩이 들어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콩이 몇 천 년 동안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청동으로 된 그 알을 넣는 경우도 있고 콩을 넣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두 가지가 다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동시대 조상들은 그 콩이라고 하는 작물이 먹고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작물이었어요. 콩도 한자로 쓰면 클테자죠. 클 때에 점을 찍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콩을 청동 방울에 넣고 소리가 나게 했던 그런 것도 상당히 이제 시 아래 개념을 볼 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부삼인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시, 불, 알, 이 세 가지가 바로 천부삼인과 서로 연결되어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부삼인 할 때 천부라고 하는 것을 흔히 이제 원방각 혹은 삼태극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천부경에 나와 있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천지 본음에서 향이 나오고 그 음향으로부터 물질이 나오고 그 물질이 형태를 갖추었고 그 그림자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런 것들을 신표로서 신물로서 만들어낸 것이 청동거울, 청동검, 청동방울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퀘베클리 테페의 이 유적은 발굴을 해보니까 누가 아주 애써서 이 유적을 엄청난 거적 문화를 만들어 놓고 없앴는데 일부러 그냥 자연적인 어떤 현상에 의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고 잘 만들어 놓고 정성스럽게 흙으로 묻었다고 하는 것이 좀 특별합니다. 흙으로 손상이 되지 않게 잘 묻었어요. 그걸 지금 이제 발굴을 하는 있는 것이고요. 퀘베클리 테페와 같은 만 년 전 혹은 12,8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여러 가지 인류의 시원 문화의 유적들을 발굴하면서 학자들이 놀라는 것이 우리는 흔히 농업을 하고 나서 정착을 하면서 종교도 만들어지고 문명이 이루어졌다, 도시화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고대의 유적을 발굴하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먼저 정착을 한 다음에 종교가 있었고 신전이 만들어지고 농경사회가 만들어져서 도시화가 되고 문명화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새롭게 해석이 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바로 옛날에 마고 출성 이후에 사람들이 몸 하나 간수하기 힘들었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몸을 간수하는 법을 알려주고 또 고대의 인류에게 큰 재앙이 온 다음에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 철학, 문화 이런 것들을 알려줬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철학이고 문화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중에서 바로 농사 짓는 문화를 그러니까 몸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준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철학들을 새긴 청동 거울이 바로 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청동 거울은 빛을 상징하는 것이고 빛은 생명의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미개했던 사람들한테 선진 철학과 문화를 가진 존재들이 나타나서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호련히 떠났는데 빛으로부터 생명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씨를 심고 그 불의 기운, 태양의 기운, 따뜻한 기운에 의해서 그 싹이 트고 생명이 생육을 해서 그것이 바로 청동검이 상징한다는 것이죠. 청동검이 불을 상징한다는 것이고 불은 태양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씨와
알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씨를 품은 새로운 생명이 알이라고 하는 것이죠. 농사를 지어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곡식을 취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씨불알이고, 이 씨불알을 첨부삼인으로 형상화시켜서 만든 것이 빛을 상징하는 청동거울, 불을 상징하는 청동검, 씨를 품은 새로운 생명을 상징하는 바로 청동광울, 이것이 바로 천부삼인이고 씨불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씨를 심어서 곡식을 거두어서 먹고 살 수 있는 바로 농경 문화가 시작되는 가르침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씨불알을 가지고서 생명체가 유지가 되고 생명체가 새롭게 생겨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생명체 씨불알로만 된 생명체는 그냥 생명체일 뿐이고, 거기에 얼이 깃들으면 비로소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올 속에 한 울 안에 한 알이다고 하는 우리의 국학의 핵심 내용을 다음에는 얼, 울, 알, 그리고 이것을 이어주는 올에 대해서 또 다시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발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